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의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 가장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호이-24 전폭기가 터키군을 공습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터키와 러시아 간의 큰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200대 이상의 기갑 전력을 시리아 북부로 진격시키며 시리아군과 본격 대립하고 있는 터키군이 지난 주말 무렵 이들리브주에서 시리아 정부군 및 시리아 파병 러시아군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군이 친터키 성향의 시리아 반정부군과 함께 이들리브주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으며 중요 전략 거점 중의 하나인 나이라브 점령에 성공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24일자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2월 초 이들리브 지역에서 강력한 공세작전을 펼쳐왔는데요. 터키군이 대규모 기갑 전력을 포함한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이 지역에서 양측 간의 포격전을 포함한 강한 충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이들리브 지역에서의 터키군 공세에 맞서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공군 전폭기들이 연합작전을 벌여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터키군 초소를 공습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를 포함한 여러 매체는 일제히 이들리브 남부 칸자프라이 도로 교차로에 위치한 터키군 초소가 공습의 목표였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공습에는 러시아군의 수호이-24 폭격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에도 러시아군이 수호이-24 전폭기를 동원해서 맹폭하는 가운데 터키군이 스팅어 등으로 반격하는 등 러시아와 터키군의 직접적인 충돌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공습으로 터키군은 최소 1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한 대의 전차, 6대의 장갑차, 그리고 5대의 차량이 파괴됐다고 노스프레스 에이전시 등의 각종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리비아 정부군의 지원, 우크라이나 정부 무기 지원 등으로 러시아와 각지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터키가 이번 공습에 대한 어떤 강경한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터키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터키군 전차 하나, 장갑차 6대, 그리고 각종 차량 5대, 그리고 군인 12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기갑 장비들이 파괴됐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수호이-24 전폭기가 공습을 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의 이들리브주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 그 검문 초소를 지금 러시아 전폭기가 폭격해버렸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러시아하고 터키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비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터키는 트리폴리에 가 있고 터키 병력들이, 그리고 그 러시아는 그 리비아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비아 동부 지역에 진출을 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거의 브로맨스에 가까운 그런 행각을 보여왔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지금 건널 수 없는 폭격을 해버렸으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야, 정말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냐에 따라서 뭐 브로맨스라는 그런 평가를 듣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거의 뭐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앞으로 터키가 이제 전차 하나, 장갑차 6대, 그리고 병력 12명이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터키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할지 정말 주목되는데, 야, 오스만 투르크, 한때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던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물러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집중적인 로켓 공격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군이 공습으로 강력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가자 지구에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 30여 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일련의 교전은 지난 23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폭탄을 매설하려던 무장조직원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조직원이 사살되자 무장단체는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다수의 대규모 로켓을 발사한 겁니다. 24일에도 14발 이상의 추가 로켓 공격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양일간 약 50여 기가량의 로켓 공격이 이루어졌으나 단 한 발도 이스라엘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24일 로켓 공격에서도 아이언돔 시스템은 14기 중에서 무인지대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 2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켓의 요격에 나서서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이번 공습에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의 훈련시설이자 무기 저장시설인 칸 유니스의 지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국민의 목숨과 주권을 위협하는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의 공격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와 로켓 공격에서 다시 한번 위용을 보인 아이언돔 체계에 대한 찬사와 동시에 높아진 요격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요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이언돔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적대 세력의 로켓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문단이에요. 아이언돔의 이 요격 성공률이 거의 지금 100%를 보여주고 있죠. 14발 중에서 2발은 아무 어떤 인명 피해가 없는 지역에 낙하하고 12발이 민간인 지역에 낙탄을 하게 되는 것을 탐지를 한 아이언돔이 그 12발 전부 요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정말 요격 성공률이 높다라고 찬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와 함께 우려도 있다. 이 무슨 우려냐? 과거에는 그 무장단체의 로켓포 공격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한 30%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로 날아갔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90% 가까이가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고 있다. 즉 아이언돔이 요격을 다 하는 건 좋은데 이 지금 14발 중에서 12발이 민간인 지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반군의 로켓 공격도 정밀해지고 있다 라는 것임을 나타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아무튼 뭐 반군의 공격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 그건 저희들이 평론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가 14발의 로켓포 중에서 12발 그것도 순식간에 2발은 저기는 뭐 떨어져도 관계없는데 하고는 놔둬버리고 나머지 12발은 순식간에 요격해버린다. 이야,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무기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결된 미사일 방어체계, 다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야말로 신속하게 도입하고 구성해야 할,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러면서 미국과의 연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뭐 로켓탄이니까 그 맞아봐야 사실은 문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쩌면 사상자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다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이런 콘크리트 집안 이런 데는 떨어져 봐야 타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이런 로켓포 따위가 아니죠.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대형 방사포 그리고 핵탄두가 있는 탄도미사일을 우리는 적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 요격 시스템 빨리 구비해야 되고 세계에서 가장 요격 능력이 좋은 미국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 굉장히 정말 이거는 뭔가 기록에 남겨야 될 그런 소식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 전차와 반군의 장갑차가 치열한 근접 기동전을 펼치는 모습이 영상에 공개되어서 화제입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독일 일간지인 빌트지 기자가 SNS에 올린 1분 남짓한 영상을 통해서 ACV-15 장갑차와 T-72 전차가 서로를 잡기 위해 격렬한 선회전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M113 APC 장갑차를 개발한 미국의 FMC가 터키와 손을 잡아 만든 합작회사 FNSS에서 생산한 이 ACV-15 장갑차는 M113A1을 발전시켜서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 및 7.62mm 동축기관총 장착 포탑을 탑재한 보병 전투차입니다. 해당 장갑차는 중동 및 동남아에도 수출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교전에 ACV-15는 터키가 친터키 시리아 반군에 지원한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 속의 HV-15는 T-72의 측면을 지나친 직후에 T-72의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측으로 돌았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의 T-72 역시 이를 따라 돌면서 서로의 뒤를 잡기 위한 꼬리 물기식의 선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교전의 승자는 영상의 말미에 T-72의 뒤를 물은 HV-15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공개한 빌트지 기자는 이 HV-15가 의도적으로 T-72에 충돌을 감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자는 영상 속 시리아 정부군 T-72의 모습이 바로 아사드 정권, 시리아군, 특히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의 시리아군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전차에 맞서 굉장히 감투정신을 보여준 반군의 장갑차가 큰 인상을 남긴 이 영상에 많은 군사 전문가와 매니아들이 특이하고 흥미로운 교전 사례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앞에 여기 시리아 정부군의 T-72 전차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반군의 그 HV-15 장갑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 한 바퀴 지금 돌았습니다. 둘 다 같이. 여기 지금 T-72 전차가 완전히 얼마나 급가속을 했는지 이게 매연 뿜어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매연을 지금 뿜어냈어요. 이게 뭐냐? 가다가 서로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서로 적인 거예요. 이 HV 장갑차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육군에 쓰는 그 K200 장갑차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113 장갑차를 국산화하고 개량한 것이 우리 K200 장갑차고, 역시 터키도 그걸 똑같이 터키도 국산화하고 개량을 했어요. 그게 이 HV-15인데 그냥 우리 K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T-72 장갑차를 딱 맞닥뜨리고는 T-72 장갑차의 꼬리로 들어간 겁니다. T-72는 꼬리를 안 잡히게 해서 확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영상의 말미에 결국은 이 HV 이 장갑차가 T-72를 뒤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은 끊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충돌하고 섰다라고 이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일단 T-72는 125mm 전차포, 주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스치기만 해도 K200 장갑차 같은 게 그냥 녹아버리죠. 박살이 나버리죠. 근데 이 HV-15에 있는 이 25mm 이 기관포로는 이 전차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를 들이받으면 이 T-72의 포탑이 뒤로 돌아서 K200, 즉 HV-15 이 장갑차를 겨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차체보다 이 T-72 계열의 이 전차포는 굉장히 길어요. 당연히 걸려서 포탑 회전을 제대로 못하죠. 자, 전차포를 가지고 있는 이 전차와 그냥 일반 장갑차, 그것도 보병 전투차도 아니고 그냥 보병 수송 장갑차, 이런 장갑차로 싸우면 당연히 100대 1로, 포탄이 없어서 100대 1은 안 되겠네요. 그게 한 30대 1로 싸워도 이 전차가 이기겠죠. 평원에서라면. 그런데 이렇게 부딪혀서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포탑은 돌아가지 않아요. 부딪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갑차가 이깁니다. 왜냐? 이 전차에는 승무원이 3명밖에 없지만은 장갑차에는 뒤에 보병들이 타고 있죠. 보병들이 내려가지고 대전차로 로켓 쏴버린다든지, 아니면 내려가지고 이 포탑 위로 올라가가지고 전차 위로 올라가서 전차를 제압해버리죠. 보병들이. 전차는 서면 끝입니다. 항상 전차는 달려야 전차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섰버리면 끝인 거죠. 그래서 뒤에서 확 보병이 내려가지고 전차 상부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총을 겨녀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독일 기자가 그랬어요.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허접하냐. 어떻게 장갑차, 그것도 무슨 미국의 브래들리나 독일의 마더, 퓨마, 이런 전투차도 아니고 이런 보병 수송 장갑차, 우리 K200 같은 거, 이런 거한테도 지냐. 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 반군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그런 감투정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저 전차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K200 장갑차 같은 그런 장갑차로 T-72 전차 잡아버리네요.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훈련 제대로 안 하고 사기 별로 안 좋고 이러면은 이런 허접한 북한군에게도 우리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영상인 것 같고, 이런 거 우리 군에서 좀 정훈 교육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신력 해이하고 훈련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북한 탱크, 북한 장갑차 아무리 60년대, 70년대 만든 걸 하더라도 우리 K2 전차, K1, A1 전차 이 부대들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